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분석을 한다거나 전망을 한다거나 논평을 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약간 어두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첩첩산중이구나. 점입가경이구나.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챙겨볼 수는 없고 분석해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놓친 여론조사 결과를 뒤늦게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이 윤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윤버지? 그 윤버지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대한민국 우파의 이 대한민국에 괴멸적인 타격을 가했구나. 정말로 초토화시켰구나. 그야말로 맹폭격을 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하고 그냥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TV조선이 의뢰하고 그다음에 K-스탯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방식은 무선 전화 면접 100%입니다. 그리고 응답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무선 전화 면접이 그냥 ARS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다는 그런 어떤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응답률도 여러분들 상당히 높습니다. 15.7%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다른 어떤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지 않느냐,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이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제가 이거를 뒤늦게 봤더니, 지금 국내외 대선 경선 후보들, 지금 현재는 네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네 사람들이 지금 이 2차에서 경선이 끝나든 아니면 양자 경선에서 이제 3차에서 그 누가 후보로 선출되든지 간에 또 뭐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정말로 빠른 시일 안에 이 보수 결집을 해야 된다. 정말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조차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그들만의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다 순으로 하면 김문수, 그 다음에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요 네 사람의 경쟁, 요 네 사람에서 뭐 국내외 대선 후보 적합 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고 뭐 이 사람 20%, 이 사람 21%, 또 이 사람 뭐 20 몇 퍼센트, 안철수는 뭐 1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유불리를 갖다가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오늘 선출이 됐고 이재명이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탈환이라는 거는 뺏긴 거를 다시 빼앗아 오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탈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뜻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되짚어 보기 위해서 탈환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탈환이라는 게 빼앗겼던 것을 도로 빼앗아 찾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권이라는 게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정당, 특정 세력의 사유물, 전유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지 겁니까? 근데 그거를 뺏겼다고 생각하고 그 뺏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여러분들 선거에 의해서 대한민국 주권자가 그 선택을 해서 5년 동안 일할 사람, 5년 동안 자기를 대리할 사람,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을 갖다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선택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한 얘기는 뭡니까? 그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한 걸 갖다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을 빼앗겼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빼앗아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탈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마 이런 어휘 이 뜻을 모르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휘를 잘 모르고 그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들 대선 후보나 되는 사람이 그 어휘 하나 쓰는 거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대국민 메시지. 이재명이가 말한 바에 따르면 이 국민이 여러분들 상전이고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머슴 아닙니까? 머슴이 상전한테 국민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 잘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 뜻을 잘 살펴보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탈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재명의 그 의식 상태를 갖다가 이재명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 향후 이재명이가 집권했을 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누구나 다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쪽은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지금 현재 4사람이든 양자 경선에 올라간 사람이든 또는 거기에서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든 또는 그 대선 후보와 또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겨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된 사람이든지 간에 결국은 저 이재명이하고 붙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보수, 대한민국 우파 또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의 경선이 너무나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약간 그 이목이 집중돼 있을 뿐 다른 거에는 지금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조사 기간을 보면 이 국내외 경선, 2차 경선 이런 것들이 이제 치열하게 되기 전에 이제 실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민심 상태, 이거와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 조사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로 이 윤버지가 정말로 대한민국에 정말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44, 한덕수가 12, 김문수 8, 한동훈 8, 홍준표 8, 안철수 4, 이준석 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밖에 김동연 1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뭐 김동연이 김경순이 지지율도 1 또는 0 나왔으니까 빼버리고 근데 여러분들 저는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이 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념 성향으로 분류했을 때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 17%에 달하는 사람들 17%에 달하는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보수에서 17%나 되는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꼽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재명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이 왜 싫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윤버지 때문에 싫은 거 아닙니까? 그 윤버지의 그 비상계엄 때문에 싫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버지의 이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싫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버지의 일방적인 독단적인 그 국정 운영에 염증을 느끼고 실증을 느끼고 저 국민의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들의 생각에 동의는 안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보수라고 자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뭐 몇 퍼센트 정도가 아니라 17%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이를 저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꼽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를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꼽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3%나 됩니다. 3%.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어제 이 국내외 사자 토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그 1차 탄핵 소추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 기조 이걸 갖다가 문제시했는데 그 중에 표현이 어땠습니까?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과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탄핵 소추안을 여러분들 공동 발의한 게 바로 이준석이의 개혁신당인가 개신당인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자가 과연 보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가 과연 보수 후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를 범보수 무슨 빅텐트에 같이 합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수가 아닌 또는 이재명 같은 이준석 같은 이런 자들을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꼽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참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의 수준이 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 정도인가? 정말 그런 어떤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국내외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지금도 옹호하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이 탄핵
탄핵이 부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다수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정말 뭔가 이 벽을 마주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와중에 대한민국의 보수 중에서 이준석이는 이제 뭐 언급할 가치도 없으니까 빼버린다고 하더라도 17%나 되는 사람들이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꼽고 있는 이 현실. 정말로 암담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윤석열을 뽑은 사람 중에서 10%가 이번에는 이재명이 적합하다고 또 꼽았습니다. 이재명.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자 가상 대결을 상정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붙었을 때 이 세부조사에서는 이게 더 수치가 달라집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이 붙었을 때 이재명을 뽑겠다고 한 사람이 19%에 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김문수란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 친윤 세력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다. 뭐 전통적인 강경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김문수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45%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준석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보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준석 같은 자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이는 거의 언급할 뭐 보수니 이런 얘기할 그런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뽑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28%에 달한다 그 말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셋이 붙으면 대한민국의 보수의 거의 10명 중 3명은 김문수가 아닌 다른 사람 뽑고 김문수를 뽑겠다고 하는 보수는 한 4명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국내임 대선 경선의 후보의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 3강 1중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3강이 누굽니까? 김문수, 그 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그렇습니다. 근데 이 3강 중에 하나, 이 세 사람의 지지율이 지금 엇비슷했지 않습니까? 이 3강 중에 하나인 김문수가 이 정도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뽑았던 사람 중에 11%나 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김문수를 뽑는다고 한 사람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준석을 뽑는다고 한 사람들이 7%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18%에 달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이 세 사람이 붙었을 때 대한민국의 보수는 과연 누굴 찍을 것인가? 이재명을 찍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9%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후보를 뽑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보수 중에서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준석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0%입니다. 얼마입니까? 여기도 바로 29%나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이재명과 이준석을 찍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대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또 역시 여기도 이재명 찍겠다 10%, 이준석 찍겠다 8%, 18% 나옵니다. 한동훈 찍겠다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김문수 얼마였습니까? 김문수 50%였지 않습니까? 한동훈 35%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고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김문수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그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그 계엄은 뭐 일종의 해프닝이었고 잘못되긴 했지만 탄핵은 안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사과하는 거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내가 최종 후보가 되면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이 탄핵의 부당성을 갖다 주장한 사람 그거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홍준표 보겠습니다.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이 붙었을 때 대한민국의 보수 중에서 19%가 이재명을 찍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를 찍겠다고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준석을 찍겠다는 사람은 5%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얼마입니까? 24%에 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재명 또는 이준석을 찍겠다. 뭐 이준석은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충격적인 거는 19%, 20%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재명을 찍겠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 중 11%가 이재명을 찍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를 찍겠다고 한 사람들은 43%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홍준표조차도 대한민국의 보수의 지지율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의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또 안철수 굳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서도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이준석이 붙습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의 보수 19%가 이재명을 찍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그 누가 나와도 대한민국의 보수는 19%가량은 이재명을 찍겠다고 확고하게 대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역시 또 11%가 이재명을 찍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찍겠다고 한 사람은 21%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언제 마무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선 경선 마무리되고 어떤 사람이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또 지금 한덕수 단일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뭐 83%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와 단일화 이런 것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그 누가 후보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보수가 다 결집하고 중도가 거기에 붙고 그래야 저 이재명 세력과 저 대한민국의 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정체시키는 저 좌파 세력과 겨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도는커녕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도 제대로 결집 못하고 있고 그 보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받아야 50%고 적게 받으면 안철수 같은 경우는 21%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경선 그 누가 되는지 일단 내가 최종 후보가 돼야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여유가 있을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생각하고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안철수가 얘기한 뭐 대국민 사과 이런 것도 좋고 하여튼 그 네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사람이 정말로 뜻을 같이 하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 앞에서 화합하는 화학적 결합을 하는 그래서 그 네 사람의 지지율이 뭉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국민의힘으로 힘 후보로 선출된 대선 후보한테 그 지지율이 다 결집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이 외부에 있는 중도층, 무당층 이런 지지세까지 결집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이 네 후보가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당에서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당은 이미 여러분들 그런 걸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암담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 여론조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여론조사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선 전화 면접 100%에 여러분들 응답률이 15.6%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면서 지금 조마조마하시겠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이런 자료를 보면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끝나도 상황이 녹록지 않겠구나. 과연 이걸 갖다가 이런 난제를 이런 보수 결집마저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이 승부를 겨뤄볼 수 있는 그런 후보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 후보가 내놓는 그 해법은 뭐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 궁금증이 생겨서 여러분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기 위해서 오늘은 어떤 전망, 분석 이런 거 논평하지 않고 그냥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의견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